이번 개편안은 서민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료 완화 정책이 아닌 건강보험 긴축 정책입니다. 이번 조치로 약 1조 원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줄어드는데 정부는 줄어든 재원을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로 해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윤 정부가 추진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지출 효율화라는 단어로 포장한 것입니다.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한 이래 역대 어떤 정부도 보장성 축소를 내세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이 적어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고 환자 직접 의료비는 경감하는 것이 바른 정책 방향입니다. 그런데 윤 정부는 정반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축소될 때 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장성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정책 퇴행 가운데 건강보험 제도도 빠르게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지난 1월 5일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크게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4대 보험으로 의료보험료를 포함해서 내는 경우는 직장 가입자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은퇴자나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역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5,141만 명이며 그중 지역 가입자들은 1,478만 명 정도로 28% 수준입니다. 이들 지역 가입자들 중에서도 대략 60% 정도인 523만 세대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재산보험료는 보유 재산과 자동차 수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그동안은 주택, 토지 보유 세대의 경우 기본 재산 공제액을 500만 원에서 1,350만 원 정도로 재산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의 경우는 재산 공제액을 일괄적으로 5천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지역 가입자 중 재산 보험료 납부 세대의 비율이 기존 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됩니다. 즉 재산 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 가입자 중 37.1%가 재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지역 가입자 세대 보유의 4천만 원 이상 차량부터는 아예 부과하던 보험료를 폐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가입자 중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2만 9천 원 정도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례로 차량 가액 6천만 원가량의 카니발을 보유한 세대의 월 자동차 보험료는 기존 4만 5,223원에서 0원으로 부과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재산보험료는 월급쟁이들에 비해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1982년에 도입됐습니다. 40년이 지난 현재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90% 이상 통계상으로 집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80년대의 부과체계를 그대로 유지해왔던 것입니다.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현재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 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당국은 이번 재산, 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 축소를 통해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편안이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지금부터 왜 이번 윤 정부의 지역가입자 건보료 개편안이 문제인지를 조목조목 짚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편안은 서민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료 완화 정책이 아닌 건강보험 긴축 정책입니다. 우선 보기에 당장은 지역 가입자들 중 일부의 보험료 부담이 소액 완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약 1조 원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줄어드는데 정부는 줄어든 재원을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로 해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윤 정부가 추진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지출 효율화라는 단어로 포장한 것입니다.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한 이래 역대 어떤 정부도 보장성 축소를 내세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 정부에서 최초로 보장성 축소를 공개적으로 공표하면서
지출 효율화라 운운하고 있는 것입니다.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이 적어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고 환자 직접 의료비는 경감하는 것이 바른 정책 방향입니다. 그런데 윤 정부는 정반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축소될 때 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장성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정책 퇴행 가운데 건강보험 제도도 빠르게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에 2만 원에서 5만 원씩 1년에 60만 원도 채 안 되는 소액 감액 혜택을 그마저도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10% 정도인 일부 지역 가입자에게만 제공하므로 전체 가입자들 대상으로 한 정책이 아니기에 생색낼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건보료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이를 빌미로 국민 전체가 대상인 의료보험 보장성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윤 정부의 술수에 불과합니다. 결국 서민의 고통을 더 증대시키는 정책인 것입니다. 게다가 개편의 목적이 지역 가입자에 대한 형평성과 공평성 제고라고 밝혔는데 이 또한 본질적인 문제를 왜곡한 호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자에 대한 제대로 된 부과가 진정한 공평이자 형평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김건희가 본인 회사 사장이었던 2014년에서 2017년에 임금 소득을 200여만 원으로 신고해 의료보험료를 월 7만 원만 냈던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김건희의 신고 자산이 60억 원이 넘었는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고액 자산가들이나 고소득자들은 오히려 자기 회사를 차리거나 지인의 회사의 이름만 등재해 회사 소속의 일반 가입자로 보험료를 낮춰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행 의료보험의 부가체계는 최대 440여만 원이 상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삼성 이재용 회장도 440여만 원을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액수는 보험료율로 따지면 0.01%도 되지 않습니다. 반면 대다수 서민들은 무려 7% 이상의 보험료율대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누진제가 아니기에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일수록 더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내세우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식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윤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조차도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정부는 법에 정해진 것보다 무려 4조 8,400억 원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일반 회계만 따져도 1조 5,738억 원만큼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역가입자 보험료까지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으로 무작정 내려 또 1조가량의 의료보험 재정에 구멍이 더 뚫리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윤 정부가 의료보험 재정을 계속해서 긴축해 나간다면 앞으로 서민들의 고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중될까요? 그 최후의 단적인 사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미국의 의료 시스템입니다. 완전히 민영화되어 악명이 높은 미국의 의료 문제는 영화 존 큐에서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덴젤 워싱턴이 주연한 이 영화는 비인간적인 미국의 의료 현실 속에서 아들을 살려내기 위한 아버지의 고군분투를 보여줍니다. 곧 멎을지도 모르는 아들의 심장을 이식하기 위해 인질범이 되었던 실존 인물 존 퀸시 아치볼드의 이야기입니다. 존의 실화는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의료 보장선을 지키지 않고 국민들의 건강을 방치해 빚은 절망적인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가 의료보험 제도가 있는 우리와 달리 철저히 민영화된 미국 의료비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엑스레이는 한국이 2만 원, 미국은 350불이고 MRI는 한국은 40만 원이고 미국은 3,500불이며 CT는 한국 10만 원, 미국 1,600불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이처럼 고액의 돈이 없으면, 즉 치료비 없이는 결코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그래서 악명이 높은 것입니다. 미국의 의료 민영화 과정과 실태에 대해서는 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도 미국처럼 의료 민영화를 최종 목표 삼은 듯이 윤 정부가 정책 방향을 잡고 추진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4천만 원이 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해 일부 지역 가입자들에게 월 몇만 원의 혜택을 주는 정도는 결코 서민 감세이자 혜택이 아닙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고액 재산가들과 고소득자들에게 제대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극빈자들의 보험료는 최저 보험료라도 폐지하고 소득 재산 구간의 하한선을 올려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옳은 정책 방향입니다. 또한 지출 효율화 운운하며 의료보험 보장성을 낮출 게 아니라 제대로 국고 지원액을 납부하고
고액 재산가와 고소득자들의 보험료를 부과해서 충분한 의료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윤 정부는 현재 한전 민영화, 철도 민영화, 인천공항 민영화 등등의 각종 민영화 정책들을 우회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의료보험 긴축 재정을 통한 의료 민영화까지도 목표하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시 정부는 지출 효율화를 명분 삼아 보장성을 계속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간보험 기업에서 실손보험 형태의 보장 상품을 더 많이 만들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결국 시민들이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실손보험비를 더 많이 지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지역 가입자들 대상의 몇만원 의료보험비 절감을 대대적인 개선책인 양 생색내는 윤 정부의 포퓰리즘 행보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향후에 그 몇만 원이 몇백 배, 몇천 배의 의료보험비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윤 정부와 여당이 쏟아내는 감세 정책의 실체를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에 대응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과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